지난번에는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서 한일 관계에 관한 괴를 빼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빼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현 국제 정세를 한번 국제 정세 복잡하죠. 한번 점쳐봤어요. 아, 국제 정세요. 그걸 뺐더니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 국제 정세. 예. 예, 그래서 상경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예. 산내 이계가 나왔어요. 상경에 산내 이계라고 산내 이계 27번째 나오는 산내 이계가 있어요. 27번째요. 차례에서 찾아보시죠. 예, 지금 산내 이계. 네. 이 괴상 전체를 산내 이계를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턱은 뭡니까? 우아래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음식물을 씹어 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양을 이제 보충해서 습생을 유지하는데 먹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건강을 해치죠. 잘못하면. 예, 몸에 좋은 걸.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이로운 것을 잘 관찰해가지고 예. 그런 방법을 잘 관찰해가지고 예.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이꾀라요. 그러니 내 건강을 잘 기르는 것이 바르면 길하다고 그랬어. 바르면 길하다고 했으니까 바르지 못한 걸 먹으면 술도 뭐 폭주를 한다거나 건강을 해치니까 길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이고, 이 원래 그 주역괴가 산내이 하면 이게 다 6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한 괴를 이뤄요. 예. 우에 꾀는 간산이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를 보시면서 거기서 예. 처음부터. 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닙니까? 예. 이걸 보고 이제 육효라고 그래. 예. 이거 하나를 보고 이제 양이라고도 하고 이거 효라고 그래. 하나를 효라고 하고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육효라고 하는데 예. 원래는 괴가 세 개면 한 괴를 이루는 거예요. 예. 이 밑에 괴는 진하련이라고 장남에 속하고, 예. 요 위에 괴는 간상년이라고 해서 소남에 속해. 소남. 그러니까 다 소남하고, 이제 소남은 작은 남자고 청소년이고, 장남은 이제 성장한 남자야. 이게 어른 위에 아이가 있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어른과 아이와 어른, 예. 이 괴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4개를 이뤘는데, 예. 아무튼 이것이 이 장남, 소남을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이제 모든 군소의 나라가 지금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아무튼 상대하면서 지구들 이익 챙기려고 있고, 이제 약소국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아무튼 강대국들은 그 힘의 논리에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괴를 점을 칠 때 2효를 얻었어. 어느 곳을 종잡아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괴를 뺄 때는 2효가 동할 때가 있고 3효가 동할 때가 있고, 동한 걸 보고 이제 기준에서 이제 그 기륭을 판단하고 그런 것인데, 이제 동하지 않으면 요 괴상 전체를 놓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주역 괴를 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뺀 뒤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뭔 꾀가 나왔냐, 중례진꾀가 나왔는데 그때는 동하지 않더라고. 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동했는데 죄송한데 동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역괴를 이제 뺄 때 예. 그 나오는 것인데, 그걸 지금 당장 말로는 설명할 수 예. 없고, 동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요 효를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여타의 것은 이제 제하고, 예. 요 효를 이제 기준에서 이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인데, 예. 요 2효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예? 요즘 좀 세계 국제 정세의 판도가 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위로도 아래로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또 위로도 가면 좋지 못해요. 그런 꾀라, 요 꾀가. 아래로는 요 2효가 예. 아래로는 이 양이 초효가 있는데, 이것하고 만나면 이게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양도
2호가 요 2호고 요 6호고는 제일 가장 멀지만은 위로도 가려면 위로도 가면 요거한테 아무튼 그 불이익을 당해. 요 2호가.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다시 말하면 내 편이 없어요. 이 국제 정세가 뭐다 다 동맹을 맺고 뭐 강대국은 약소국은 이렇게 동맹을 맺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극단적으로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동맹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저 국제 정세가 그래. 근데 이 국제정사 괴를 내실 때, 괴를 빼실 때 어떤 선생님 주관이 안 들어갔는데 안 이런 들어가죠. 괴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요 괴가 이제 신비한 거요. 야, 그거 신비한 거요. 예. 그리고 괴가 64개뿐이 안 돼. 64개뿐이 안 되는데, 64개뿐이 안 되는데, 그 64개 중에 어떤 것이든지 이제 점을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뺀 거 절대 아니요. 그냥 내가 이제 의문을 갖고 빼는 거예요. 뺀 뒤 요 괴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 그런데- 말씀으로는 저는 이제 이 괴에 대해서는 몰라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딱 우리를 전격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괴가 나올까 그게 아, 상당히 그러니까 그래서 주역이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괴에 의하면은 지금 저희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어렵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 국제 정세가 그래. 일본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렇죠, 다. 그렇죠. 뭐냐 가만 있어봐요. 예를 들어 왜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막 이제 행패를 부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미국 가서도 왜 우리 편 들어주기를 바라고 뭐 중재 역할을 예. 좀 해달라고 노력했잖아요. 예. 근데 중재 안 오고 말았죠 이번에. 트럼프는 한국은 요청이 왔는데 일본서도 같은 요청이 온다면 내가 중재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 어정쩡히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 일본은 미국 가서 요청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쏙 빠지고 말아버렸어. 내가 듣기로 한일 관계, 한미일 이렇게 동맹 관계 아닙니까? 예. 근데 국제 무대에서는 결정적으로 꼭 뭔 일이 생기면은 한일 관계에 뭔 일이 생길 때 미국은 누구를 택하냐면 일본을 택한대. 우리나라하고 뭐 혈맹 관계고 동맹 관계인 거이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뭔가 그 큰 일이 분쟁이라든가 뭔 일이 생기면 꼭 일본 편을 손을 들어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더 비중이 더 있는 거지 우리나라다 비교하면요. 그런 게 항시 그동안에도 그래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분쟁 갈등이 돼가고 있는데 저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해도 지금은 쏙 빠지고 안 해본다니까. 누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이야. 그런데 요건 이제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빼는 것은 현 국제 정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갖고 점괘를 빼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요 꾀가 나왔는데 결국 이 꾀는 뭐냐면 턱리자니까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결국 국제 사회에서도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요. 예. 흔히 말하면 생존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괴에 의하면 전부 어렵다 이거네요? 전부 어렵다라기보다 강대국들은 강대국대로 이제 주기들 먹고 살 계획을 이익을 차리고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이제 살 길을 이제 모색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이제 서로 먹고 살기를 지금 치열한 공마전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상당히 어렵겠다. 어렵죠. 어려운데 내 편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자력갱생이란 말이 있듯이 자체적으로 뭐 외교라든가 또 내수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더 과거와 달리 좀 이렇게 냉정하게 차근차근 뭐인가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 너무 강대국들한테 또 이웃나라한테만 그동안에처럼 의존해서는 안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각자 도생이네요. 각자 도생. 우리는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뭐 믿을 나라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사실 내 편이 없다니까. 다 동맹관계에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저그들 이익에만 그냥 예민하지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선생님 그럼 주역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다음 주엔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빼면 또 다른 꾀가 나와. 또 다른 꾀가 나오는데 예. 이게 주역이라는 것이 이 수시 변역이래요. 예. 때에 따라서 변화한데 지금의 이제 오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 정세를 볼 때 이렇게 나오지만 또 똑같은 국제 정세를 놓고 빼면 괴는 다른 게 나와. 그래도 이 현 상황이 크게 뭐 일주일 사이에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면 다른 괴가 나와도 결론은 같을 수가 있어. 예, 어쨌든 다음 주에도 뭐 한일 관계나 국제 정세지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가 다음 주에도 내가 똑같은 국제 정세를 두고 내가 정세를 빼가지고 올게. 다음 주에도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떤 또 이론이 있는가 예, 한번 산내님께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때 예. 보겠습니다. 각자 도생이고 또 우리 같이 좀 약소 국가는 자력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이런 국제정세 산내있게 속에서 저희가 뭐 좀 유의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의할 말이 있죠. 예. 그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절음식 신언어란 단어가 이 산내익계에 나와요. 절음식 신언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예? 적당히 가려서 먹어야 된다. 가려서 먹기도 먹고 적당히 먹어야 되고 예. 또 신언어를 삼가해야 된다. 개인도 말을 삼가해야 되지만은 국제 간의 외교전에 있어서도 말을 삼가해야죠. 그렇죠. 말실수 잘못하면 완전히 일이 그르친 수가 많아. 국제 사회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이 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이야. 다 들어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내가 괴를 얻었을 때 이효가 발동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효를 중심해서 이제 말을 하면 이걸 변괴로 가면 무슨 꾀가 나오냐면 산택손괴가 나오는데 산택손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징분지력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분함을 참고 분함을 징계한다는 얘기는 참는다는 뜻이 견딘다는 뜻이라. 그리고 욕심을 막는다. 자기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욕심을 좀 줄이고 분한 것도 분개의 마음도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 간에도 지금 일본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오고 미국도 중재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나지.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참고 우리가 욕심을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욕심을 좀 비워야 돼. 비우면서 내실을 기하는 쪽 자력갱생의 길을 택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분을 삭해야 된단 말이네요. 그렇죠. 분도 사귀어야죠. 분하다고 이렇게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저렇게 나온다고 막 여기서 분개하게 냉정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화풀이 하는 식으로 감정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되죠. 지금 이 말씀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괴에서 다 있는 거예요. 괴에서 이효가 동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효가 발동을 해서 이 발동한 괴로 가서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온다. 분함을 참아야 되고 욕심도 줄여야 되고. 지역은 너무 오묘하네요. 오묘해요. 그래서 이 동양이 아니라 동양 철학 고전에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란 거예요, 이게.